미국인 한국 치킨에 무너지다. 미국인에게 프라이드 치킨이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할머니의 부엌에서 시작된 추억이고 슈퍼볼 일요일의 신성한 의식이며 남부의 영혼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미국인의 치킨에 대한 자부심은 종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역의 한복판, 시카고 거리의 한국식 치킨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콧방귀를 뀌던 미국인들이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눈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콰직 터지는 이중 튀김의 마법, 간장과 마늘이 빚어낸 감칠맛의 폭격, 그리고 새콤한 치킨무가 선사하는 기적의 리셋. 미국 소울 푸드의 본고장을 뒤흔든 K치킨의 통쾌한 정복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1. 시카고 한복판에 나타난 불청객. 시카고. 미시간 호수에서 불어오는 거친 바람만큼이나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도시. 이 도시에는 프라이드 치킨과 딥디시 피자라는 두 개의 왕자가 있고 시카고 시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두 가지를 세계 최고의 음식이라 배우며 자랍니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이보다 더 훌륭한 튀김 요리는 없다고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리고 그들의 아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존 맥클로드 35살. 시카고 토박이이자 유튜브 구독자 520만 명을 거느린 미국 최고의 푸드 유튜버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채널 이름은 존스 리얼 푸드. 매주 올라오는 영상에서 그는 두 손에 기름을 번들번들하게 묻힌 채 거대한 프라이드 치킨 다리를 허겁지겁 뜯으며 이렇게 외치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음식입니다. 미국의 남부식 프라이드 치킨. 두꺼운 튀김옷, 뚝뚝 떨어지는 기름, 이 투박한 짠맛. 세계 어떤 나라도 이 맛에 흉내조차 낼 수 없어요. 다른 나라의 튀긴 닭고기? 그건 치킨이 아닙니다. 치킨의 조잡한 모조품일 뿐이죠. 그의 영상은 매번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창에는 USA, USA를 외치는 팬들의 애국적인 환호가 넘쳐났습니다. 존에게 치킨이란 곧 미국의 자존심이었고 그 자존심에 의문을 품는 것은 일종의 불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 존이 매일같이 드나들던 동네 스포츠펍 맞은편에 낯선 간판이 불을 밝혔습니다. 솔 크리스피 코리언 프라이드 치컨. 깔끔한 검은색 바탕에 금색 글씨, 그 아래로 매콤한 빨간색 닭날개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존은 펍의 창가 자리에 앉아 맥주잔을 기울이며 그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식 치킨? 시카고 한복판에서? 어이가 없군. 아마 달짝지근한 시럽이나 떡칠한 장난감 같은 닭고기를 팔겠지? 기껏해야 2달이면 문 닫겠어. 그는 코웃음을 치며 다음날 영상에서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제 동네에 한국식 치킨집이 생겼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하하, 치킨은 미국이 종주국입니다. 어디서 감히 남의 나라 음식에 이상한 소스를 발라놓고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주장하는 건지 제가 직접 가서 현실을 알려드릴까요? 카메라 앞에서 여유만만하게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솔 크리스피 앞에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픈 첫날부터 가게 앞에는 100m가 넘는 줄이 생겼습니다. 비가 와도 시카고 특유의 매서운 바람이 불어도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이상한 것은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면면이었습니다. 한국인이나 아시아계가 대부분일 거라는 존의 예상과 달리 줄의 대다수는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전형적인 미국인들이었습니다. 경찰관도 있었고 양복을 입은 월스트리트 출신 같은 남자도 있었으며 베이비카를 끌고 온 젊은 엄마도 보였습니다. 금요일 밤이면 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언제나 맥주와 버팔로 윙으로 북적이던 펍에 손님들이 하나둘 줄어들었고 대신 도로 건너편 솔 크리스피에서 주황색 포장 상자를 양손에 든 사람들이 환한 얼굴로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상자에서는 존이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알싸하면서도 달콤하고 묵직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무슨 향기가 저렇게까지 사람을 끌어당긴단 말이야? 존은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코끝을 간지럽히는 그 정체불명의 향기가 자꾸만 고개를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치킨의 최전방 수호자를 자처하던 남자의 첫 번째 균열은 바로 그 바람에 실려온 향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안방을 점령한 정체불명의 상자. 그로부터 한 달 뒤 마침내 미국에서 가장 거룩한 일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슈퍼볼 선데이. 미국인들에게 이날은 추수감사절과 쌍벽을 이루는 국민축제이자 배달 음식 역사상 가장 많은 주문이 폭주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존에게 슈퍼볼 선데이란 1년 중 가장 성스러운 먹방의 날이었습니다. 존은 일주일 전부터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단골 치킨집에 30피스 패밀리 버킷을 2통 예약했고 시카고 명물 딥디시 피자 3판을 주문했으며 콜슬로와 비스킷, 감자 매시까지 빈틈없이 세팅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대형 스크린 앞으로 길게 펼쳐진 테이블 위에 미국의 국기를 세워놓고 그 옆으로 금색 치킨 바구니를 배치했습니다. 완벽한 미국적 축제의 밤이었습니다. 아니, 되어야 했습니다. 친구 8명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현관문을 열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친구들의 양손에 익숙한 빨간 체크무늬 피자 상자나 하얀 치킨 버킷이 들려 있어야 정상인데 오늘따라 전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금색 로고가 찍힌 직사각형 상자. 솔 크리스피의 포장 박스였습니다.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8명 중 6명이 그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잠깐. 너희 지금 뭘 들고 온 거야? 친구 브라이언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존, 슈퍼볼에 이거 안 먹으면 미국인 아니라더라. 이번 시즌 한정 메뉴래. 매운맛 그 뭐시기 양념? 그거 미친 듯이 맛있대. 존의 눈이 커졌습니다. 슈퍼볼에 미국의 가장 신성한 음식 축제에 한국식 치킨을 가져왔다고? 그것도 미국인이? 이봐, 신성한 슈퍼볼 선데이에 정체불명의 아시안 양념 닭고기를 가져온 거야? 보라고, 여기 완벽한 미국식 치킨이 있잖아. 두꺼운 튀김옷, 짭짤한 후추. 이게 진짜라니까? 존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자신이 준비한 치킨 버킷의 뚜껑을 드라마틱하게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미국식 프라이드 치킨이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존의 치킨 버킷을 테이블 구석으로 밀어낸 뒤 솔 크리스피 상자의 뚜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상자가 열리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그러면서도 알싸한 마늘의 깊은 향기가 방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땅에서는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이국적이면서도 본능적으로 군침이 도는 강렬한 냄새였습니다. 오 마이 갓, 이 냄새 좀 맡아봐. 미쳤어. 상자 열기만 했는데 벌써 침이 고여. 친구들은 굶주린 짐승처럼 K치킨에 달려들었습니다. 콜라 캔을 따고 맥주를 세팅하고 양념치킨과 간장 마늘 치킨을 접시에 수북이 담으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거실에 울려 퍼지는 것은 슈퍼볼 중계 해설이 아니었습니다. K치킨을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터져나오는 경쾌하고 미친 듯한 바삭. 소리, 그리고 와우. 크레이지. 하는 감탄사들이었습니다. 존은 소파 한 구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이 일주일간 정성껏 준비한 미국식 프라이드 치킨은 테이블 구석에서 찬밥 신세로 식어가고 있었고 딥디시 피자는 뚜껑조차 열리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8명의 정통 미국인 친구들이 한국식 치킨에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성스러운 축제에서 미국의 소울푸드가 완벽하게 무시당하는 초유의 사태. 존의 굳건했던 자존심에 깊고 선명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3. 간장 마늘 치킨이 선사한 미각의 마비. 슈퍼볼의 굴욕 이후에도 존은 완강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다음 날 올린 영상에서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시카고 명물 핫도그를 먹으며 미국 음식은 영원하다. 고 선언했지만 댓글창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존, 솔 크리스피 먹방 찍어줘. 한국 치킨 리뷰 안 하면 구독 취소한다. 존은 아직도 K치킨 안 먹어본 거야? 인생 낭비 중이네 키읔키읔. 수백, 수천 개의 댓글이 한 목소리로 K치킨 리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존은 댓글을 무시했지만 구독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타격은 절친 브라이언의 전화였습니다. 존, 솔직히 말할게. 너 이러다 유튜브 접어야 할걸? 지금 미국 푸드 유튜버 중에 K치킨 안 다루는 사람이 너밖에 없어. 시청자들이 원하는 걸 보여줘야지, 친구. 결국 존은 백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는 이것을 항복이 아니라 미국 치킨의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한 비교 먹방. 이라고 포장했습니다. 자신의 채널에 미국 vs 한국 치킨 최종 결전. 이라는 제목을 달고 한쪽에 미국식 프라이드 치킨을, 다른 한쪽에 솔 크리스피의 K 치킨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직접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치킨의 진정한 왕자에 앉을 자격이 있는 것은 어느 쪽인지. 존은 먼저 익숙한 미국식 프라이드 치킨 드럼스틱을 집어들어 호쾌하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두꺼운 튀김옷이 바삭하고 부서지며 짭짤한 후추와 기름의 풍미가 입안을 채웠습니다. 존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이 묵직한 존재감, 이게 클래식이지. 이어서 K치킨을 집어들 차례였습니다. 존이 처음 선택한 것은 간장 마늘 치킨이었습니다. 짙은 간장색 소스가 윤기 있게 코팅된 닭다리가 접시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소스에 범벅이 되어 있으니 분명 눅눅하겠지. 겉은 질척하고 속은 퍽퍽할 거야. 한국 사람들은 비주얼로 승부하는 거겠지. 존은 속으로 냉소하며 마지못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콰직! 대포가 발사되는 듯한 폭발적인 파열음이 스튜디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크가 찢어질 듯한 그 소리에 존 자신이 가장 먼저 움찔했습니다. 뭐지? 소스에 흠뻑 젖어 있는데 튀김옷이 어떻게 이렇게 단단할 수가 있어? 놀란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파열음과 함께 입안을 강타한 것은 존이 35년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맛의 세계였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깊은 숙성 간장의 풍미가 가장 먼저 혀를 감쌌습니다. 미국식 치킨의 단순하고 거친 소금 간과는 전혀 다른 수개월간 콩을 발효시켜 빚어낸 복합적인 감칠맛이었습니다. 그 위를 알싸하면서도 향긋한 마늘의 풍미가 물결치듯 덮었고 씹을수록 튀김옷 안에 갇혀있던 닭고기의 뽀얗고 촉촉한 육즙이 폭포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간장과 마늘과 육즙, 이 세 가지가 입안에서 완벽한 삼위일체를 이루는 순간 존의 뇌는 지금까지 35년간 축적해온 치킨에 대한 모든 기준점을 일시에 재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의 손이 멈췄습니다. 카메라를 바라보는 그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치킨이 아닙니다. 그것이 존이 겨우 짜낸 첫마디였습니다. 시청자들은 화면 너머로 미국 최고의 푸드 유튜버가 치킨의 왕국을 자처하던 남자가 한국식 간장 마늘 치킨 단 한 입에 완벽하게 멈춰버린 역사적인 순간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4. 영혼의 단짝 치킨무가 보여준 기적. 존의 뇌가 간장 마늘 치킨의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기도 전에 브라이언이 화면 밖에서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존, 아직 양념치킨은 안 먹었잖아. 그게 진짜 본게임인데? 존은 멍한 눈으로 접시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간장 마늘 옆에 마치 보석처럼 영롱한 붉은빛을 내뿜는 닭날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양념치킨. 핏빛도 아니고 주홍빛도 아닌 마치 루비를 녹여바른 듯한 깊고 선명한 붉은색이 조명 아래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방금 간장 마늘에 이 정도로 당했는데 저 매운 빨간 녀석은 대체 어떤 맛이란 말인가? 반은 두려움이고 반은 호기심이었습니다. 존은 떨리는 손으로 양념치킨 윙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에 닿는 순간 끈적이면서도 얇게 코팅된 소스의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미국의 버팔로 윙에 흔히 쓰이는 걸쭉한 핫소스와는 전혀 다른 마치 밤꿀처럼 고운 점도였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역시 콰직 하는 파열음이 먼저 울렸습니다. 이중 튀김의 마법은 양념치킨에서도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입안을 강타한 것은 간장의 깊은 감칠맛이 아니었습니다. 매콤함과 달콤함에 미친 줄다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혀끝을 스치는 것은 예상 밖의 달콤함이었습니다. 사탕의 가벼운 단맛이 아니라 조청과 물엿이 빚어내는 묵직하고 깊은 달콤함. 그 달콤함이 혀를 달래주는 것도 잠시 뒤이어 고추장 특유의 묵직한 매운맛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미국인들이 흔히 아는 타바스코에 식초 섞인 찌르는 듯한 매움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혀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혀를 부드럽게 감싸면서 안쪽에서부터 은근히 타오르는 매움이었습니다. 짜릿하면서도 기분 좋은, 자꾸만 한 입 더 베어 물고 싶게 만드는 중독적인 매움. 존은 한 개를 다 먹고 두 번째를 집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양념치킨의 매콤달콤한 소스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어지는 기이한 마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속으로 네 개째 치킨을 먹자 입안이 살짝 얼얼해지고 텁텁한 기름기가 혀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얇은 튀김옷이라 해도 연속으로 먹으면 기름기가 쌓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물리 법칙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브라이언이 포크로 작고 하얀 큐브 모양의 무언가를 찍어 존의 입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존 이거 먹어봐 같이 먹는 거래. 존은 별 생각 없이 그것을 입에 넣었습니다. 치킨무였습니다. 한국 치킨의 영혼의 단짝, 새콤달콤하게 절인 작은 무 조각. 아삭. 경쾌한 소리와 함께 새콤달콤한 무즙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입안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양념치킨으로 얼얼해진 매운맛이 식초의 새콤함에 눈 녹듯 가라앉았고 입안 구석구석에 달라붙어 있던 미세한 기름기가 무의 차갑고 아삭한 즙에 완벽하고도 깔끔하게 씻겨 나갔습니다. 마치 입안에 찬 물을 흘려보낸 것처럼 혀가 원래의 상태로 리셋된 것입니다. 존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마이갓, 이 하얀 큐브는 대체 뭐야? 그는 경악한 표정으로 치킨무 조각을 손가락으로 집어 올려 카메라에 클로즈업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이 작은 하얀 큐브 하나가 입안의 기름기와 매운맛을 완벽하게 청소해버립니다. 미국에서 치킨의 느끼함을 잡는다고 내놓는 게 뭡니까? 마요네즈 범벅인 코울슬로와 바짝 마른 비스킷이에요. 기름기 위에 기름기를 더하는 꼴이라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존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새콤한 절인 무 한 조각으로 입맛을 완벽하게 초기화시켜 무한히 치킨을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과학적이고도 우아한 시스템. 치킨이라는 음식을 얼마나 깊이 연구하고 사랑했으면 이런 리프레시 장치까지 고안해낸 것인지 존은 놀라움을 넘어 경외감마저 느꼈습니다. 치킨무 한 조각을 먹고 나니 입안이 다시 백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양념치킨이 손으로 갔습니다. 양념치킨을 먹고 치킨무를 먹고 다시 양념치킨을 먹고 또 치킨무를 먹고 끝없는 무한 루프. 존은 어느새 접시 위에 치킨을 전부 비워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카메라 옆에 타이머는 7분 23초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7분 만에 12조각을 먹어치운 것입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한국인들은 인류를 치킨의 무한 루프에 빠뜨리는 시스템을 발명한 거라고. 브라이언이 배를 잡고 웃었고 실시간 채팅창에는 키읔키읔키읔. LMAO. K치킨 최고. 하는 댓글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미국 치킨의 최전방 수호자가 한국의 치킨무 한 조각에 완벽하게 무장 해제된 순간이었습니다. 오, 낡은 편견을 깨고 요리에 과하게 무릎 꿇다. 그날 방송 이후 존의 일상은 두 개의 얼굴을 갖게 되었습니다. 낮에 존은 여전히 미국에 충실한 미식가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시카고 딥디시 피자의 치즈가 늘어나는 모습을 찍고 스모크하우스의 풀드포크 바비큐를 양손으로 찢으며 미국 음식의 위대함을 역설했습니다. 구독자들에게 보여주는 존 맥클로드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미국 소울푸드의 철벽 수호자였습니다. 그러나 밤에 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시카고의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면 존은 시카고 베어스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짙은 선글라스로 얼굴의 반을 가렸습니다. 후드 집업의 지퍼를 턱까지 올리고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한 뒤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솔 크리스피의 뒷골목 입구. 존은 손님들이 드나드는 정문이 아니라 직원들이 쓰레기를 내놓는 뒷문 쪽으로 돌아가 전화로 미리 주문해둔 치킨을 수령했습니다. 양손에 따뜻한 포장 상자를 안고 어둠 속을 총총걸음으로 되돌아오는 그 모습은 520만 구독자의 당당한 푸드 유튜버가 아니라 금지된 사랑에 빠진 사람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존은 커튼을 치고 방 불을 어둡게 낮추고 혼자만의 비밀의식을 시작했습니다. 간장 마늘 치킨 6조각, 양념치킨 6조각, 치킨무 1통,
그리고 차가운 캔맥주 2개. 이것이 존의 밤의 메뉴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자신의 이 행동이 부끄러웠습니다. 미국 치킨의 수호자가 밤마다 한국 치킨을 몰래 사 먹는다는 것이 들키면 520만 구독자들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존의 마음속에서는 부끄러움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의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35년간의 미식 신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 맛의 비밀을 반드시 파헤치고 말겠다는 집요하고 뜨거운 탐구심이었습니다. 존은 매일 밤 치킨을 먹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튀김옷의 두께를 버니어 캘리퍼스로 쟀고 소스의 점도를 기록했으며 식은 뒤의 바삭함 지속 시간을 스톱워치로 측정했습니다. 미국식 프라이드 치킨과 동일한 조건에서 나란히 놓고 비교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면 노트북 앞에 앉아 한국 요리 관련 논문과 영상을 뒤졌습니다. 영어로 된 자료는 물론 구글 번역기를 돌려가며 한국어 요리 블로그와 유튜브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수주일간의 집요한 탐구 끝에 존은 마침내 K치킨의 미친 바삭함의 핵심 비밀에 도달했습니다. 이중 튀김. 영어로 더블 프라잉이라 불리는 이 기법이었습니다. 미국식 프라이드 치킨은 두꺼운 밀가루 반죽 옷을 입혀 기름에 한번 튀겨냅니다. 두꺼운 옷 덕분에 처음에는 바삭하지만 닭고기 내부의 수분이 튀김옷으로 스며들면서 시간이 지나면 금세 눅눅해집니다. 그래서 미국식 치킨은 갓 튀긴 직후가 가장 맛있고 시간이 지나면 급격하게 맛이 떨어집니다. 미국인들이 치킨을 바로 먹어야 제맛. 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K치킨은 접근 자체가 달랐습니다. 먼저 전분과 밀가루를 황금 비율로 배합한 얇은 반죽 옷을 달게 입힙니다. 두꺼운 옷이 아니라 얇은 옷입니다. 그리고 중온의 기름에서 1차로 튀겨 내부를 익힌 뒤 꺼내서 잠시 쉬게 합니다. 이 쉬는 시간 동안 닭고기 내부의 수분이 표면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상태에서 고온의 기름에 2차로 다시 투입합니다. 이 두 번째 튀김에서 표면으로 올라온 수분이 순간적으로 증발하면서 튀김옷이 유리처럼 단단하고 치밀한 껍질로 변합니다. 안쪽의 닭고기는 수분을 머금어 촉촉하고 바깥의 튀김옷은 수분이 완전히 날아가 단단합니다. 그래서 소스를 뿌려도 시간이 지나도 튀김옷이 쉽게 눅눅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존은 이 원리를 이해한 순간 책상을 탁 내리쳤습니다. 한 번 튀기는 것과 2번 튀기는 것. 고작 한 번의 차이인데 결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음식이 되는 거야. 그러나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존이 더 깊이 파고들수록 K치킨의 세계에는 이중 튀김 말고도 미국식 치킨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장인 정신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양념 치킨의 소스를 바르는 방식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미국식 버팔로 윙은 소스가 담긴 대야에 튀긴 날개를 통째로 던져 넣고 휘휘 저어 버무립니다.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소스가 두껍게 엉겨붙어 튀김옷을 눅눅하게 만듭니다. K치킨의 양념은 달랐습니다. 소스를 들이붓는 것이 아니라 한 조각 한 조각 얇고 균일하게 코팅합니다. 어떤 가게에서는 붓으로 직접 펴바르기까지 합니다. 이 얇은 코팅이 튀김옷의 바삭함을 유지하면서도 소스의 맛을 충분히 전달하는 비결이었습니다. 또 하나 존을 놀라게 한 것은 소스의 구성이었습니다. 미국의 핫소스가 단순히 매운맛 하나로 승부한다면 한국의 양념 소스는 고추장의 매운맛, 간장의 감칠맛, 설탕과 물엿의 단맛, 마늘의 알싸한 향, 생강의 따뜻한 풍미, 참기름의 고소함, 식초의 새콤함이 하나의 소스 안에 레이어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각각의 맛이 시간차를 두고 혀를 자극하도록 설계된 복합적이고 정교한 맛의 건축물이었습니다. 존은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치킨이란 단순히 닭을 기름에 넣고 익히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식재료의 과학이며 온도와 시간의 정밀한 계산이며 맛의 구조를 설계하는 예술이었습니다. 존은 새벽 3시 빈 치킨 상자들과 빼곡한 메모장에 둘러싸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미국인들은 치킨을 그저 튀기기만 했어. 크게, 투박하게, 기름지게 튀기는 것이 전부였지. 하지만 한국인들은 치킨을 과학의 영역으로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단 말이다. 그것은 35년간 미국식 치킨만이 최고라 믿어온 한 남자가
마침내 자신의 낡은 편견 앞에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6. 위대한 치맥 시대의 서막. 밤마다 계속되던 존의 비밀스러운 K치킨 연구 생활. 하지만 비밀이란 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수요일 저녁에 터졌습니다. 존이 여느 때처럼 모자와 선글라스로 완전 무장한 채 솔 크리스피 뒷골목에서 치킨 상자를 받아들고 나오는 모습을 경쟁 푸드 유튜버의 카메라가 포착한 것입니다. 미국 치킨의 수호자 존 맥클로드, 밤마다 몰래 한국 치킨 사 먹는 현장 포착. 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고 하룻밤 사이에 12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인터넷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존의 채널 댓글창은 조롱과 환호가 뒤섞인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위선자. 남들 앞에선 미국 치킨 찬양하면서 뒤로는 K치킨 먹고 있었잖아. 키읔키읔키읔 존도 결국 무너졌구나. K치킨 앞에선 장사 없어. 솔직해져. 존 우리 다 알아. 구독자 수는 이틀 만에 30만 명이 빠졌습니다. 존은 이틀간 아무 영상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불이 꺼진 작업실에 혼자 앉아 빈 치킨 상자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할 수도 있었습니다. 촬영 때문에 리서치한 것. 이라고 둘러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K치킨을 먹으며 느꼈던 그 솔직한 감동을, 이중 튀김의 과학을 발견했을 때의 전율을, 치킨무 한 조각의 세상이 리셋되는 듯한 경이로움을 부정하는 것은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6시. 존은 긴급 라이브 방송을 예고했습니다. 존 맥클로드, 긴급 고백,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이 떴고 방송 시작 전부터 38만 명의 동시 시청자가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존의 앞에는 익숙한 햄버거도 피자도 없었습니다. 대신 솔 크리스피의 간장 마늘 치킨과 양념 치킨이 반반으로 담긴 반반 치킨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치킨무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얼음이 낀 차가운 한국식 라거 맥주 한 잔이 존의 오른손 곁에서 이슬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존은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 전역에, 그리고 전 세계의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지난날의 오만함과 무지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려 합니다. 채팅창이 순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35년간 미국식 프라이드 치킨만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음식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두꺼운 튀김옷, 초박한 짠맛, 뚝뚝 떨어지는 기름. 그것이 치킨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식 치킨을 조롱했습니다. 장난감 같은 닭고기라고, 말짝지근한 시럽이나 바른 아시안 퓨전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존은 양념 치킨 윙을 하나 집어들어 카메라에 보여주었습니다. 이 치킨에는 2번 튀기는 과학이 있고 7가지 이상의 맛이 하나의 소스 안에 층층이 쌓여 있으며 치킨무라는 천재적인 리프레시 장치가 함께합니다. 치킨의 종주국은 미국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치킨을 가장 완벽하게 완성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존은 양념 치킨 윙을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콰직 하는 익숙한 파열음이 마이크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되었고 38만 동시 시청자 앞에서 존의 눈이 감겼습니다. 황홀한 표정이었습니다. 씹고 삼키고 그리고 차가운 맥주 잔을 들어 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에는 치맥이라는 위대한 문화가 있습니다. 치킨과 맥주. 이 두 글자의 조합이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금요일 밤의 최고봉입니다. 존은 맥주 잔을 카메라를 향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치맥을 위하여 한국에 감사를.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치맥, 치맥, 치맥. 이라는 단어가 초당 수백 개씩 쏟아졌습니다. 한국어로 건배. 를 타이핑하는 미국인 시청자들, 울면서 웃는 이모지를 보내는 유럽 시청자들, 존이 결국 진실을 말했다. 며 환호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 존의 솔직한 고백은 실시간 트렌딩 1위에 올랐고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시카고 전역의 한국 치킨 전문점들은 주문 전화가 마비되었습니다. 솔 크리스피는 재료 소진으로 저녁 8시에 셔터를 내리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고 배달 앱에는 대기 시간 3시간이라는 안내 문구가 떴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존의 영상은 조회수 4,700만 회를 돌파해 있었습니다.
구독자 수는 30만 명이 빠진 자리에 80만 명이 새로 들어차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뉴스 채널들이 미국 최고 푸드 유튜버 K치킨의 공개 항복이라는 헤드라인을 내보냈고 한국의 뉴스에서도 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존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방송 다음 날 아침 이메일함에 들어와 있던 한 통의 메시지였습니다. 솔 크리스피의 한국인 사장이 보낸 짧은 글이었습니다. 존 방송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한국의 작은 치킨집에서 40년 넘게 치킨을 튀기셨어요.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죠. 치킨은 정성이 반이라고. 존이 그 정성을 알아봐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존은 그 메시지를 읽으며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의 할머니가 40년간 튀긴 치킨의 정성이 시카고의 한 남자의 편견을 녹여낸 것이었습니다. 7. K치킨에 점령당한 주말.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시카고의 금요일 저녁 풍경은 6개월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존의 집을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두꺼운 피자, 박스와 기름 묻은 미국식 치킨 버킷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매주 다른 라인업의 K치킨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순살 파닭과 치즈 시즈닝 치킨이 메인이고 사이드로 치킨무 2통과 떡볶이 한 팩이 놓여 있었습니다. 존은 한글이 프린팅된 K드라마 굿즈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드라마의 굿즈인지는 본인도 모릅니다. 온라인에서 한국 치킨 먹을 때 입는 공식 유니폼이라고 해서 샀다고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존의 손에 있었습니다. 포크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나무젓가락이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젓가락질이 서툴러서 치킨 조각을 수없이 바닥에 떨어뜨렸지만 6개월의 훈련 끝에 이제는 치킨무 같은 작은 조각도 능숙하게 집어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은 이 젓가락 실력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성취 중 하나라고 진지하게 말합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브라이언을 비롯한 7명의 친구들이 존의 거실에 모입니다. 예전처럼 미식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K치킨을 먹으며 한국 예능을 보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넷플릭스에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영어 자막을 읽으며 깔깔대고 출연자가 뭔가를 먹는 장면이 나오면 동시에 자신들의 치킨을 한 입 베어 물며 환호합니다. 야, 저 한국 아저씨가 먹는 저거 뭐야? 빨간 떡 같은 거. 떡볶이래. 나 저번에 솔 크리스피에서 사이드로 먹어봤는데. 미쳤어. 다음 주에 그거 추가해 치킨이랑 같이. 존은 이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친구들에게 금요일 밤이란 미식 축구와 버팔로 윙과 맥주로 이루어진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그것이 한국 치킨과 한국 예능과 한국 맥주로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억지로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저 더 맛있는 것, 더 재미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따라간 결과입니다. 존은 차가운 맥주 캔을 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6개월 전까지 순살이라는 개념 자체를 몰랐습니다. 친구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국에서 치킨이라 하면 뼈가 붙어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드럼스틱, 윙, 사이. 전부 뼈를 뜯어야 하고 손에 기름이 묻고 뼈를 어디에 뱉어야 하나 고민하고 그게 치킨의 당연한 불편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말이죠. 존은 젓가락으로 순살 치킨 한 조각을 우아하게 집어 올려 보여주었습니다. 뼈 하나 없는 깔끔한 한 입 크기의 순살 치킨이 젓가락 사이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치킨에서 뼈라는 불편함 자체를 제거해버렸습니다. 한 입 크기로 잘라서 젓가락으로 집어먹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손에 기름이 묻지 않고 뼈를 뱉을 필요도 없고 오직 순수한 튀김옷과 고기의 향연만 남깁니다. 뼈를 발라내는 번거로움마저 완벽하게 제거한 순살의 축복. 이것이야말로 치킨 문명의 진화입니다. 브라이언이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K치킨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된 거야. 치킨을 이렇게 만드는 나라 사람들은 다른 것도 잘 만들겠다 싶어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 지금 안녕하세요랑 건배할 줄 알아.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한류의 확산 경로에서 K푸드가 입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치킨의 맛에 반해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고 한국 음식을 먹다가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고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K-팝을 듣기 시작하고 어느새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되는 것입니다. K치킨 한 조각이 문화 전체를 관통하는 입구가 되는 셈입니다. 존은 맥주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7명의 친구들도 동시에 잔을 들었습니다. 자, 건배합시다. 햄버거의 퍽퍽한 시대는 갔습니다. 금요일 밤의 진정한 평화와 완벽한 미식은 오직 대한민국이 발명한 치맥 안에 존재합니다. 8개의 맥주 캔이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를 냈습니다. 치맥을 위하여. 존의 외침이 시카고의 밤하늘 아래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외침은 존의 거실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뉴욕의 맨해튼에서도 로스앤젤레스의 코리아타운에서도 텍사스의 휴스턴에서도 수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식 치킨 상자를 열며 금요일 밤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치킨집에서 시작된 이중 튀김의 마법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의 소울푸드 왕국 한복판에서 새로운 금요일의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치킨의 종주국은 미국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치킨의 완성은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데 가장 오래 걸렸던 남자가 지금은 누구보다 크게 그 사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젓가락을 든 채로 한국어로 건배를 외치면서 말입니다. 미국인에게 프라이드 치킨은 종교였습니다. 그 성역에 한국 치킨이 들어섰을 때 처음엔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중 튀김의 과학이 편견을 깨고 간장 마늘의 감칠맛이 자존심을 녹이고 치킨무 한 조각이 낡은 상식을 리셋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치킨을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완성했을 뿐입니다. 오늘 밤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K치킨을 한 입 베어 물고 인생이 바뀌는 중입니다. 치맥을 위하여 건배.